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와 관련돼서 적용기관과 대상, 범위로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차 시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보셨는데 학교와 관련해서 보자면 일단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자면 유아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이 거의 8,900개가 나오고 기타 학교가 또 거의 11,000개가 넘게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해당하는데 그 수는 약 1,200개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인 적용 범위인데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대상으로 하고 기타 이러한 교직원 등의 배우자와 또 이제 일반인이 수수나 청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 공무수행 사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그중에 교직원에 관해서인데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경우입니다. 학교 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두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의미하는데요. 상임이나 비상임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고 학교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타 이 법이 적용되는 학교와 관련하여서 인적 범위에 관해서 보자면 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지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만 교직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아닌 교직원을 제재합니다. 인적 범위 중에서 일반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교직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혹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하거나 혹은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한 일반인이라면 이 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나 단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차 시에서도 봤던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범주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 등록금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러한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위탁계약 등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위임받거나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보수나 실비 정도로 보전받고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학생이나 조교와 같이 근로계약이 아닌 장학금 등을 받고서 근무를 하는 사람,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과 후 과정의 담당자들, 기타 학교나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교직원이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장소적인 적용 범위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또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라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 교직원 등이 한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수수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교직원 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로 우리 학교 현장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갑은 사기업 대표이사이면서 또 학교 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함을 전제로 해가지고 거래처 대표이사 A와 골프를 치면서 2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될까요? 사기업 대표이사로서 2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을 뿐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학교 또는 학교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까요? 학교 또는 학교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계약과 근로계약과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C는 매년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이사장 병에게 직접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500만 원을 기부하였고 이는 실제로 학교 발전 기금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가 되는 행위일까요? C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중학교 이사장 병에게 500만 원을 주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 그리고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C가 제공한 기금은 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갑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 원짜리 카카오톡 음료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문제입니다. 교사 갑이 담임을 맡고 있어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나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가 음료 쿠폰 선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겠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A가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진학지도 교사인 갑은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의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고 그 대학 입학처 직원인 A로부터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일까요? 자, 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인 경우에 수수 금지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이 가액의 범위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립초등학교의 교사인 갑이 자기 반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을 해달라, 또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갑은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 여부라든가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A는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 케이스입니다. 학급 회장의 어머니 A가 담임 선생님 갑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갑은 직무와 관련하여서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케이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인 A는 담임 선생님 갑에게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다른 동료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 교사 갑은 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교사 갑은 직무와 관련하여서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록 좋은 뜻이었겠지만 학부모 A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케이스입니다. 원어민 기간제 교사인 외국인 A는 공립초등학교 교장 갑에게 항상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면서 5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우선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갑은 직무와 관련하여서 원어민 교사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외국인인 A도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